안녕하세요. 이번에 보내주신 기획 보고서, 와, 정말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사실 처음에는 또 다른 메모 앱에 대한 이야기겠거니 했거든요, 솔직히. 네네, 그럴 수 있죠. 워낙 많이 나오니까요. 그런데 이건 정말 차원이 다른 이야기더라고요. 그냥 기록을 넘어서 제 머릿속에 막 흩어져 있는 생각 조각들을 AI가 알아서 연결하고 확장시켜주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 지점이 핵심이죠. 말 그대로 뭐 두 번째 뇌, 아니 거의 개인용 우주를 만들어준다는 거니까요. 이 구상 자체에 완전히 매료됐어요. 네, 저도 바로 그 지점에서 굉장히 인상 깊게 봤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 경험하잖아요. 그럼요, 맨날 하죠. 뭐 샤워하다가 혹은 그냥 길 걷다가 문득 떠오른 기가 막힌 아이디어들. 아, 맞아요. 그때는 진짜 이거 세상 뒤집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급하게 휴대폰에 몇 글자 적어두지만 결국엔 수많은 메모 더미 속에서 그냥 먼지만 쌓여가죠. 맞아요. 나중에 보면 이게 뭔지도 모르겠고. 네, 이 기획안은 바로 그 문제. 그러니까 죽어있는 영감을 어떻게 되살릴 것인가. 이 아주 근본적인 질문에서 출발하고 있어요. 죽어있는 영감. 와, 표현이 정말 확 와닿네요. 그럼 그 죽은 영감들을 도대체 어떻게 살려낸다는 건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좋습니다. 보고서에서 가장 먼저 제 눈길을 사로잡았던 건 사용자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UI였어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텍스트 목록이 전혀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밋밋한 리스트 대신에 3차원 공간에 내 아이디어들이 마치 작은 행성처럼 떠다니는 모습을 상상하시면 돼요. 행성이요? 네. 기획안에서는 이걸 움직이는 영감의 포스트잇이라고 표현했는데 핵심은 각각의 아이디어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미세하게 움직인다는 점이에요. 아, 움직인다. 네. 인스타그램 스토리 아이콘 주변에 동그랗게 링이 생기면서 나를 좀 봐줘 하고 신호를 보내는 것처럼요. 와, 그러니까 제 아이디어들이 정적인 데이터가 아니라 계속해서 저한테 말을 거는 느낌이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예를 들어 제가 예전에 원주역 찐계란이라고 메모해둔 게 있다면 그 텍스트 대신에 귀여운 계란 아이콘이 살짝 이렇게 흔들리면서 혹시 나 잊어버린 거 아니지? 하고 물어보는 듯한. 네, 정확한 비유예요. 이건 그냥 예쁘게 꾸미는 차원을 넘어서는 것 같아요. 정확해요. 그게 바로 이 UI의 핵심 철학입니다. 디자인이 아니라 기능인 거죠. 아, 기능이다. 네. 창작자들이 아이디어를 기록만 해놓고 잊어버리는 그 저장소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상호작용을 유도하는 거예요. 정적인 데이터베이스가 아니라 말 그대로 살아 숨쉬는 생태계를 만드는 거죠. 살아 숨쉬는 생태계. 와, 그 생태계가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지가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보고서에 꽈리형 우주라는 이름도 되게 시적인 모델이 등장하잖아요. 네. 피셀리스 유니버스. 이게 정확히 어떤 개념인가요? 아주 아름다운 비유죠. 그 꽈리라는 식물을 보면 작은 열매 안에 수많은 씨앗들이 들어있잖아요. 네네, 어릴 때 많이 봤죠. 거기서 시작해서 거대한 우주로 확장된다는 개념이에요. 이 모델은 영감이 성장하는 과정을 총 4단계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4단계요? 네, 좋습니다. 한번 따라가 보죠. 그럼 첫 번째 단계는 뭔가요? 첫 단계는 세포기예요. 아주 단순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원주역 찐계란이라는 단 하나의 아이디어, 즉 세포가 탄생하는 순간이죠. 아직은 그냥 외로운 점 하나에 불과해요. 알겠습니다. 하나의 점. 그럼 그 외로운 세포가 어떻게 다음 단계로 나아가죠? 여기서부터 AI가 등장하는 건가요? 바로 그거예요. 2단계가 분열기인데 이때부터 AI가 일종의 중매쟁이 역할을 시작합니다. 중매쟁이요? 네, AI가 제 메모 전체를 싹 스캔해서 그 원주역 찐계란이라는 세포와 연결될 만한 다른 외로운 세포들을 찾아내는 거죠. 아, 제가 예전에 써뒀던 다른 메모들 중에서요? 그렇죠. 예를 들어 예전에 써뒀던 기차여행의 추억이라는 메모나 아니면 저장해둔 새벽녘 기차역 풍경사진 같은 것들, 이런 걸 찾아내서 이들 혹시 관련 있지 않아요? 하면서 슬쩍 이어주는 거예요. 와, 마치 뇌 속의 뉴런들이 시냅스로 연결되듯이 말이죠. 세상에. 제 메모들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서로 연애를 시작하는 거네요. 그렇게 연결된 아이디어들이 점점 많아지면 어떻게 되나요? 그게 바로 3단계, 은하기로의 진입입니다. 은하기? 네, 이렇게 서로 연결된 아이디어 그룹들이 충분히 커지면
하나의 의미 있는 덩어리, 그러니까 클러스터를 형성하게 돼요. 예를 들어 여행과 음식에 대한 은하, 음악과 영감에 대한 은하, 또 문학작품 구상에 대한 은하처럼요. 아, 관심사별로 덩어리가 생기는 거군요. 네, 나의 관심사가 하나의 작은 은하계처럼 시각적으로 표현되는 거죠. 와, 그럼 마지막 4단계는 이 은하들이 다 모여서 진짜 우주가 되는 거겠군요. 제 머릿속이 말 그대로 하나의 우주로 구현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 구조가 주는 가장 큰 장점은 뭘까요?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아, 성장 과정. 네, AI는 여기서 그냥 명령을 기다리는 비서가 아니라 내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생각의 연결고리를 찾아주는 파트너가 되는 거고요. 요즘 내가 음악보다 문학 쪽에 더 많은 은하를 키우고 있구나 하는 걸 한눈에 파악할 수 있으니 창작자 입장에서는 엄청난 동기부여가 될 수밖에 없죠. 듣기만 해도 가슴이 뛰네요. 그런데 이 거대한 우주가 실제로 움직이려면 뭔가 강력한 엔진이 필요할 텐데요. 이 보고서가 제시하는 엔진은 뭔가요? 바로 여러 전문 분야의 생성 AI 플랫폼들을 뒷단에서 완벽하게 통합하는 겁니다. 통합이요? 네, 기획안의 표현을 빌리자면 사용자는 그저 상상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상상만 하면 된다고요? 아니,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예를 들어 제가 영상 아이디어가 담긴 포스트잇을 딱 눌렀다고 치면요. 그럼 그 즉시 구글의 소라 같은 비디오 생성 AI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거죠. 제가 따로 소라를 켤 필요도 없이요? 네, 사용자가 이 아이디어를 영상으로 만들려면 소라를 켜야지 라고 생각할 필요조차 없는 거예요. 만약 포스트잇에 멜로디에 대한 메모가 있다면 수노 같은 작곡 AI가 붙고, 와, 멋진 이미지에 대한 아이디어라면 미드전이나 달리가 알아서 딱 붙는 식이에요. 잠깐만요. 이건 정말 혁신적인데요? 지금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그걸 구현하기 위해서 각기 다른 프로그램을 전부 따로 열어서 작업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 과정에서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죠. 맞아요. 그 과정에서 처음에 느꼈던 영감이 희미해지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건 그 모든 과정을 하나로 그냥 합쳐버린 거네요. 맞습니다. 기획안에서는 이 경험을 자연스러운 스며듦, seeping-in이라는 단어로 정의해요. 스며든다. 네, 기술이 창작의 흐름을 방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흐름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서 마찰을 없애고 몰입을 극대화한다는 거죠. 물론 보고서도 이 모든 걸 완벽하게 연동하는 데 따르는 기술적인 어려움은 인정하고는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바로 그 마찰 없는 창작이라는 비전 자체입니다. 그렇군요. 이 모든 걸 통해서 사용자가 궁극적으로 얻게 되는 가치는 뭘까요? 내 아이디어가 우주가 된다. 이것도 멋지지만 좀 더 현실적인 이득도 있을까요? 물론이죠.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영감의 보존이에요. 보존. 네, 스쳐 지나가는 생각의 불꽃을 그냥 텍스트로 박제하는 게 아니라 그 생각에 가진 맥락과 질감까지 입체적으로 보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 그리고 둘째는 진행 상황의 시각화입니다. 진행 상황의 시각화요. 네, 예를 들어서 소설 한 권 쓰기라는 최종 목표가 있다면 그 거대한 퍼즐을 완성하기 위해 지금 내가 어떤 조각들을 모았고 또 어떤 조각이 부족한지를 직관적으로 볼 수 있게 돼요. 아, 그럼 막연하게 느껴졌던 창작 과정에 아주 구체적인 지도를 손에 쥐어주는 셈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제가 가진 파란 다람쥐라는 정체불명의 메모가 사실은 1년 전에 저장해둔 어떤 그림이나 최근에 들었던 노래와 연결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충분히 가능하죠. 그러면서 소설 쓰기라는 퍼즐의 한 조각이 맞춰지는 걸 직접 볼 수 있고, 와, 이건 정말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겠는데요? 그렇죠. 더 이상 나는 재능이 없나 봐 혹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 같은 그런 막막함에 빠질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 우주가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보면서 나아가면 되니까요. 좋습니다. 개념은 정말 환상적인데 이런 아이디어를 실제로 어떻게 구현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보고서에 있었나요? 네, 아주 구체적인 설계 가이드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3D 인터페이스를 살아있는 아이콘으로 만드는 방식이 아주 재미있는데요. 살아있는 아이콘이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랫동안 들여다보지 않은 아이디어 아이콘은 색이 살짝 바래거나 미세하게 흔들리면서 저 여기 있어요, 잊지 마세요 하고 신호를 보내는 거죠. 와, 제 아이디어가 저한테 삐치는 거네요. 하하, 그렇죠. 일종의 애교 같은 거죠. 정말 귀여운데요? 그리고 공간감도 아주 잘 활용해요. 최근에 떠올린 생각은 화면 가장 앞쪽에 크고 선명하게 배치되고 오래된 기억들은 저 멀리 배경에 있는 성단처럼 희미하게 이동합니다. 아, 오래된 건 뒤로 밀려나는군요. 네, 하지만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라
검색 키워드를 입력하면 그 성단에서 해당 아이디어가 혜성처럼 슝 하고 앞으로 튀어나오는 연출까지 구상되어 있더라고요. 와, 과거의 영감도 언제든 다시 소환할 수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단순히 저장하고 보여주는 걸 넘어서서 어떻게든 사용자와 상호작용하려는 의지가 느껴지죠. 그러네요.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제 지적 능력을 평가하는 시스템까지 제안했다고요? 이건 좀 놀라운데요. 네, 바로 이 지점이 이 플랫폼을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성장 파트너로 만드는 핵심이라고 봅니다. 세 가지 주요 지표를 제안하는데요. 네, 연결 밀도요? 그건 뭔가요? 제가 기록한 메모들이 서로 얼마나 촘촘하고 또 얼마나 다양한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측정하는 거예요. 아, 예를 들어 사진 메모와 음악 메모처럼 전혀 다른 영역의 아이디어가 연결되면 더 높은 점수를 받는 거죠. 그리고 이 점수를 창의 지수라는 형태로 시각화해서 보여줍니다. 와, 그냥 메모만 많이 라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거네요. 그렇죠. 단순히 정보를 많이 모으는 수집가가 아니라 그것들을 얼마나 창의적으로 엮어내는 연결자가 되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흥미롭네요. 그럼 두 번째 지표는 뭐죠? 두 번째는 확장 속도입니다. 확장 속도. 이건 아주 직관적인데요. 단순한 아이디어 메모 하나가 구체적인 에세이나 기획안, 보고서 같은 실제 결과물로 얼마나 빠르게 발전하는지를 측정하는 지표예요. 아, 내 생각이 그냥 머릿속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세상을 바꾸는 결과물로 이어지고 있구나 하는 성취감을 직접 눈으로 확인시켜주는 거죠. 마지막 지표도 궁금한데요. 퍼즐 완성도라고 했던가요? 맞아요. 이건 최종 목표 달성률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아까 예로 들었던 소설 한 권 쓰기라는 목표를 설정했다면 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지적 조각들이 얼마나 채워졌는지를 3D 구체, 그러니까 스피어가 채워지는 밀도로 보여주는 거예요. 구체가 채워지는 걸로요? 네, 속이 비어있던 구체가 점점 꽉 차오르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제 70% 정도 왔구나, 조금만 더 힘내자 하고 스스로를 독려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치 게임 퀘스트 깨는 것처럼요. 자,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보니 머릿속에 그림이 명확하게 그려지네요. 이건 메모 앱이 아니에요. 그렇죠. 말 그대로 제 뇌의 신능원을 외부로 확장시킨 제2의 신경망이고 제 생각들이 살아 움직이는 하나의 우주인 셈이네요. 네, 완벽한 요약입니다. 여기서 AI는 제 지시를 기다리는 비서가 아니라 잠들어 있는 아이디어들을 깨우고 연결해서 거대한 우주로 함께 키워나가는 파트너이자 엔진이 되는 거고요. 와, 이 놀라운 비전을 담은 자료를 공유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모든 논의를 듣고 나니 마지막으로 한 가지 흥미로운 질문이 떠오르네요. 어떤 거죠? 보고서는 시종일관 AI를 파트너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네, 그랬죠. 그런데 만약에 이 두 번째 뇌가 나 자신은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연결고리를 만들어내고 완전히 새로운 창작의 방향을 제시하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 그때 그 창작물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디까지가 나의 영감이고 어디부터가 AI의 기여일까요? 와, 정말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 아마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앞으로 여러분께서 이 멋진 우주를 어떻게 가꾸어 나가실지에 따라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지 쌓인 창고 안 빛이 늦게 들어와 누군가 잊은 이름들이 상자 속에서 숨 쉬고 있었지. 버리기엔 너무 오래됐고 알기엔 너무 조용한 아무도 묻지 않았던 것들이 나를 먼저 바라봤어. 손을 대는 순간 시간이 접히고 내가 서 있는 자리가 과거가 되던 밤. 작은 상자 안에 우주가 있었어. 사라진 줄 알았던 말들이 아직 따뜻했어. 누군가 지켜서가 아니라 아무도 안 봐서 끝까지 남아있던 이름 없는 별 하나. 무서운 건 침묵.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역사는 조용히 죽어. 그날 밤 전화 너머 떨리는 목소리. 이건 하나뿐입니다. 숨을 삼키는 소리.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고 그냥
가끔 그걸로 방향을 바꿔. 작은 상자 안에 우주가 있었어. 지워진 나라의 언어가 여기서 숨 쉬었어. 지키겠다는 말도 없이 놓아두는 방식으로 끝까지 살아남은 이름 없는 별 하나. 빛은 늘 조용히 와 소리 없이 남아. 우리가 늦게 알아볼 뿐. 그건 늘 거기 있었어. 이 밤이 지나도 나는 기억할 거야. 버려질 뻔한 것들이 세상을 지킨 순간. 누군가 묻는다면 영웅은 어디 있었냐고 나는 말할 거야. 그건 상자 안에 있었다.